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이 2월 21일 일요일인데요. 내일의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상승한 종목을 보면 유니온이라는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온이 금요일 날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현재 차트의 위치를 보면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죠.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니온의 차트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의 위치는 앞에 아직 매물대가 많은 위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 차트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매매하는 위치가 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낮은 위치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차트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지금 다시 상승한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요. 유니온의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데요. 히토류 전쟁 벌어질까? 유니온 티플렉스 주가 급등 이렇게 나왔고요. 그 상승한 이유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히토류 자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자석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그런 이유로 이 유니온은 항상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관심을 받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고 차트의 위치도 충분한 기간 조정 후에 상승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무역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간에 끝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은 동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동방의 현재 차트는 1차 상승 후에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2월 18일 날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죠.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워낙 강한 종목이고요. 하락이 한번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크게 급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위치는 이걸 지우고 볼게요. 전체적인 파동을 그려보면 8,000원 부근이 절반만큼 하락한 자리인데 여기까지 한 번에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상승 나온 구간을 이렇게 양분까지 그려놓고 보면은 9,000원 이하 구간이 2차 상승폭의 절반만큼 하락한 자리인데 이 구간부터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등주 대형 포장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등주이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죠. 대장주는 상승을 했고 그만큼 종목의 힘이 대장주에 비해서는 약하고요. 하지만 쿠팡에 관한 그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에 상승하기 이전에 이 박스권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금요일날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낮은 위치에서 이 박스권 낮은 구간에 진입을 하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 관련주 중에서 지오소프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도에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IT 서비스 부분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유기농 마켓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부각을 받을 때 비슷한 업종에 있기 때문에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같은 관련주 중에서는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낮은 구간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지트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위지트는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차트의 위치가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까지 이미 이어졌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좀 많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같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비트코인 관련주죠. 이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바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테슬라의 CEO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계속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위지트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위지트의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지트도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은행이 있는데요. 제주은행은 그 네이버에서 이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는 그 설이 있어서 찌라시가 돌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제주은행과 네이버 양측에서 모두 인수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인을 한 날짜가 1월 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양측 모두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만한 악재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9%만큼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악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만한 악재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도 좋고 차트의 모습도 괜찮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오면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PC를 보면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DPC를 남은 물량을 어저께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하고 여기와 여기에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랩에 투자를 했죠. 투자한 그랩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지금 재료가 있고요. 이 동방도 1차 상승을 하고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DPC도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처음 매수했던 이 정도 가격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종텔레콤이 있고요.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상승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요. 내려오게 된다면은 좀 낮은 위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센트럴모텍이 있고, 이 센트럴모텍의 차트는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또 하락하고요. 상승하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또다시 깊은 조정이 나오면 이 전에 횡보했던 라인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금요일 날은 조금 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사마네트웍스가 있고요. 사마네트웍스는 계속 내려오지 않고 이 높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외국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깊은 투매가 나올 때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X도 마찬가지로 깊은 투매가 나올 때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인 다날인데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고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의 관심이 지금 비트코인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아마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조금 더 낮은 위치까지 기다려본 후에 자리를 줄 때에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높은 구간에서부터 진입은 하지 않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를 줄 때만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있고요. 삼성출판사도 상한가를 간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갈 때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 거래대금을
한 번에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시간 외에도 현재 2.6%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는 종목들은 상승하기 이전 구간까지 하락을 할 때만 보통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위치를 기다려보고 낮은 위치를 주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봐야 할 종목은 동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DPC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지트가 지금 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위지트를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제주은행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의 끼가 좀 좋아 보이는 이 세종텔레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DPC, 위지트, 제주은행, 세종텔레콤을 우선순위로 보고요. 다른 종목들은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들이 오지 않을 때 조금씩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하루도 원칙 매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